안녕하세요. 노상포럼 상임대표 이원덕입니다. 지금은 최신 노동 이슈를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노동 이슈 파헤치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대담 손님으로 윤미설 좋은일자리 연구소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지난 13일 날 근로시간 개선 방안을 내놓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까? 예, 이번에 나온 보완 대책은 이제 8개월간 보완 작업을 해서 내놓은 건데 필요한 업종 직종의 하나에 노사가 원하는 경우에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선택권을 이제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해서 유연 근로를 할 수 있는 업종과 직종이 이제 모든 직종이나 업종에서 일부 직종과 업종으로 이렇게 이제 축소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탄력적 근로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단위, 주, 월, 분기, 연 이렇게 이제 근로 단위를 연장 근로 단위를 그런 식으로 연장 근로 시간의 시간 관리 단위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입법 예고 때는. 근데 이번 발표는 일단 이제 이 안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부 방안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서 거기서 만들겠다. 이제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노사정 대화를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노사정 대화를 통한 이런 이 개편 방안은 결국은 노사 양측의 입장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당초 정부가 냈던 안보다 많이 후퇴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우스운 얘기로 호랑이를 정부가 그리려다가 고양이를 그리게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호랑이를 그린다는 것은 뭐 개혁의 폭이나 범위가 원래 조금 더 컸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많이 이제 축소됐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근로시간 관련해서 개혁의 방향이라 하면 결국 이제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오버타임 초과 연장 근로시간의 범위라든지 그렇습니다. 뭐 탄력 근로시간 뭐 이런 거겠죠. 뭐 선진국 같은 데는 탄력적 근로시간 이제 단위가 되게 6개월에서 1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뭐 2주, 1주 이런 식으로 이게 한정시켜 놓다 보니까 그게 말하자면 이제 원래 취지보다는 많이 후퇴를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원래라고 한다면 지난 3월에 정부가 입법 예고를 한 게 있죠. 이때의 안은 어땠습니까? 그때는 이제 정부에서는 이 일이 많이 몰리는 주에는 64시간까지 할 수 있고 대신에 그 초과 근로에 대한 거는 일이 없는 주에 일을 더하도록 그래갖고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 주 평균, 월 평균, 분기 평균으로 해서 52시간으로 되면은 되도록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이제 탄력적으로 이렇게 이제 운영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지금 발표된 거에는 그러한 그 연장 근로 관리 단위 이런 게 지금 이제 빠져 있고 그리고 이 업종도 지난번에는 뭐 업종을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업종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걸 제한을 하겠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줬죠. 저 뭡니까 그때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토대로 해서 그때 3월달의 기억이 그때 이제 68시간을 뭐 허용하니 이래가지고 69시간 프레임을 썼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언론에서 어떤 뭘까 뭐 일종의 선입견 비슷하게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서 여론이 뭘까 뭐 비판적이었다 할까 이게 그때 뭐 홍보에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주 64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이 발표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일부 좌파 언론과 노동계에서는 최대 69시간까지 하는 이런 뭐 이 과로 사회를 만드는 이런 법안이다. 이렇게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또 MZ 세대는 또 거기다가 이제 뭐 우리도 주 52시간 이하를 원한다.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저 일본 그때 왜 일본 네, 방일 맞습니다. 하러 갈 때 예. 주 60시간 이하로 만드는 거를 한번 검토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아마 지금 만들어질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질 법안에는 업종별이든 직종별이든 뭐 모든 업체를 업종을 대상으로 하던 아마 주 60시간 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느냐 이런 관측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예. 사실은 노동개혁의 뭐 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 중에 핵심 과제 하나가 근로시간 제도 그렇습니다. 개혁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근로시간 제도라고 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흔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킬러 콘텐츠라고 하는데 예. 킬러 콘텐츠의 하나라고 해도 예.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만큼 자칫 이걸 해가 잘못된 뭘까 뭐 선입견을 주면 저항이 강화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에 대한 저항이 강해서 이제 개혁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 이제 그 우려했던 게 예. 그렇다면 이제 몇 시간까지 최대 근로시간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이냐 그때 이제 69시간 이야기 나오니까 MG까지 이제 반대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가장 큰 관심인데 어느 정도 선에서 뭐 지금으로 이거는 사실 뭐 결정된 건 아니지만 방향이나 뭐 가능성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노동 생산성도 좀 봐야 되고 글로벌 스탠다드 경제 환경도 좀 봐야 되고 우리 기업들의 어떤 뭐 생산 인력 뭐 확보상 인력 운영 측면도 좀 봐요. 지금 뭐 중소기업 같은 데는 인력을 못 구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뭐 뭐 적게 일하고 임금을 많이 받으면 뭐 그 누구나가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기업의 어떤 경제의 수준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우리보다 더 우려한 기업도 많고 생산성 노동 생산성도 높고 이런 일본은 사실 월 연장근로 한도치가 100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월간 월로 봐서 그렇죠. 연으로 봐서 720시간까지 가능하고 노사가 합의할 경우. 근데 우리는 지금 월이 52시간 아닙니까? 이게 주 52시간이라는 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월 연장근로 할 수 있는 그 최고치도 52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연으로 볼 때는 뭐 이제 360시간 밑으로 이제 270시간인가요? 하여튼간에 그 많이 한 30%인가 이렇게 줄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그 한도가. 어쨌든 일본보다도 우리가 연장근로에 훨씬 경직돼 있습니다. 경직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이렇게 이제 노동계가 어떤 뭐 이 정치적 논리나 어떤 그 이 노동계 차원에서 어떤 이 뭡니까 이 경제 논리보다는 건강권만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그러는 그런 측면에서 이거 접근을 하면은 제대로 된 해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뭔가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뭐 생산성도 생각해야 되고 뭐 국가 경제도 생각해야 되고 글로벌 상황도 생각해야 되고 이런 종합적인 면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일부분만 이렇게 강조다 보니까 지금 논의가 이렇게 좀 잘못 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우려되는 거는 경산호의의 이제 사회적 대화를 또 떠넘겼는데 사회적 대화에서 이제 이게 제대로 논의가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죠. 어떻든 정부로 와서는 나름 합리적인 개혁의 뭐 절차를 그럴까? 뭐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지난 13일 날 국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죠. 이게 아마 지난 3월에 입법예고안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후폭풍이 워낙 거세니까 아마 이렇게 했지 않겠나 싶은데 아마 노동부로서는 그야말로 진짜 대규모의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거기 연장근로 단위를 이제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뭐 당연히 국민들은 뭐 이렇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의를 하겠다라는 응답이 한 46% 되고 반대한다는 응답이 한 3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 대다수가 근로시간의 유연화에 대해서는 좀 이 찬성하는 그런 입장을 취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일부 업종이나 직종으로 이렇게 좀 좁혀서 허용하면 어떻겠느냐. 물론 이러한 그
이 질문에 대해서도 한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한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보면은 기존의 모든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일부 뭐 제조업이라든가 생산직이라든가 이런 일감이 많은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뭐 연장 근로라든가 이런 거를 유연하게 하는 거는 뭐 찬성하지만 모든 업종에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지만 제가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그 만약에 이제 제조업에 이 유연한 근로를 필요로 하는 그 분야나 업체가 만약에 한 30%가 있고 영구직에 만약에 이제 10%가 있다. 이랬다 그래서 이 제조업이나 생산직에만 하고 영구직은 5% 10%밖에 안 되니까 여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 법적으로는 그렇게 설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법적으로는 이제 일이라는 게 이 많은 그 이제 근로 시간을 유연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제조업이나 이런 데가 많은 비중이 있는 업종이 있고 적은 비중이 있지만 그렇죠. 업종 전체적으로 이거를 법적으로 이 보호받을 수 있는 선을 만들어 놔야 최소한의 그 한도를 만들어 놔야 기업이나 뭐 근로자나 그러한 그 법적 보호 아래 이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어떤 업종은 많으니까 이 업종만 하고 어떤 업종은 적으니까 이 업종 하지 말자 이래 버리면은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생산 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옛날에 일본 갔을 때 그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쓰비시인가를 갔었는데 미쓰비시죠 그때 갔을 때 이 사람도 노사가 합의하면은 뭐 이제 제한이 없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지금은 이제 그 2018년도에는 노동시간 개혁을 하면서 노사가 합의해도 월 100시간밖에 못 하는데 옛날에는 뭐 그 이상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 127시간까지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서 같은 회사 내에서도 그래서 아니 어떻게 127시간을 할 수 있냐? 어떤 부서는 뭐 60시간 뭐 이런 또 회사 내에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부서는 뭐 68시간, 뭐 어떤 시간은 60시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그 127시간까지 할 수 있는 그 부서는 극히 미쓰비시 전체 근로자들의 1, 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는 야간에 밤에 미국과의 어떤 무역 문제라든가 이거를 야간 밤을 새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밤새 24시간 일하는 건 아니지만 스테이하고 뭐 밤에 또 계속 그러한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전화도 받고 팩스 같은 거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자기네 기업 내에서 이 법적인 어떠한 이 저거를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이 보안 장치를 법적으로 보장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법이 허용하는 거죠. 그렇죠. 법이 허용하는 거고 회사 내에서도 그렇게 만들어서 회사 내에서도 제도적인 뒷받침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죠. 법이 바뀌기 전에. 그렇죠. 근데 지금도 뭐 월 100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한 주당 아마 최고 한 100시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뭐 근로 일간의 어떤 뭐 노동자의 이제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월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주로 따져서 100시간 이상을 계속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뭐 이 건강 검진을 의무화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제 최소한도의 저거를 이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이제 케어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저걸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이거 업종별 집종별 이런 식으로 이걸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전체 근로자들의 어떤 그 기업이나 근로자들의 어떤 일할 수 있는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를 다 정해놓고 기업마다 이 비중의 문제지 어떤 기업은 이러한 만약에 이제 60시간을 한다고 쳤을 때 60시간이 1%가 필요한 그러한
기업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50%가 필요로 한 기업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1%가 필요로 한 기업이라도 이거를 도입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건 다 빼버리고 이 비중이 높은 필요로 하는 비중이 높은 업체만 할 때 나머지들은 그럼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그러니까 있지 않을 겁니까? 그 이제 어떻든 네. 지금 노동부가 지난 6개월간 야심차게 예. 국민 대상으로 또 노사도 대상으로 예.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예. 그 근로시간 52시간 근로시간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수가 예. 한 절반 가까이 되는 거죠. 46% 그렇습니다. 정도. 예. 그리고 이제 업종별, 직종별로 특히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예, 건설업이라든지 뭐 건설 채굴직, 연구공학기술직에서는 예. 이 유연화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예. 요거는 이제 설문조사 결과, 그러니까 여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음에 문제는 기억이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네. 여론을 무시했어도 욕심만 가지고 성공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러나 여론만 가지고 또 기획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득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예. 그대로 개혁을 한다고 하면 예. 뭐 이건 진정한 못합니다. 예. 뭐 못합니다. 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의 내용이 예. 시대가 필요한 걸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죠. 예. 이번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예.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주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할 때 예. 일주일에 최고 몇 시간까지 가능하냐? 라고 물었더니 60시간 이내라고 응답한 네. 그 근로자가 네. 75.3%였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3이었죠. 네. 근데 제가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봤는데 근로환경조사라고 이제 통계청에 올라와 있는 그 자료였었는데 물론 이제 조사는 산업인력공단에서 했는데 5만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거기서 500명 이상 대기업 근로자들한테 물어보니까 현재부터 이제 현재 근로 시간이 몇 시간을 하냐 그랬더니 대부분이 이제 뭐 60시간 이내였는데 60시간 이상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더 적고 근데 대기업 근로자들한테 현재보다 더 많은 근로를 하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5%도 안 됩니다. 95% 이상이 500명 이상 조사했을 때는 95% 이상이 지금보다 더 적은 근로를 원한다.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여론조사 할 때부터 이거 뻔한 내용을 왜 하겠느냐. 여론조사는 뻔한 내용이 나올 텐데. 근데 정부가 이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런 안을 낸다는 그 자체는 결국은 이 당초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그 유연근로와는 약간 좀 동떨어진 그러한 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는데 실제로 거의 그렇게 이제 비슷하게 나왔다고 봅니다. 예. 저는 이게 방금 말씀드린 근로시간 제도 운영의 유연화 탄력화는 기업 1차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여론조사 보면 근로자들도 기업과 비슷한 비율로 필요하다고 한 거의 뭐 비율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이게 꼭 기업의 편의를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로자도 유연근로제의 도입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가정하고 일과 이렇게 양립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편의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이제 아쉬운 거는 대부분이 이제 60시간 이내를 원하니까 75%가 그러니까 이제 4분의 3이 유연근로는 원하지만 한도는 60시간 이내로 하는 걸 원한다. 한도. 예, 그러니까 이제 일감이 몰릴 수 있지 않습니까? 계절적 요인이라든가 뭐 이런 수입 수출 같은 게 이제 많이 몰린다든가 이랬을 때는 어떤 시기에 일감이 많이 몰리는데 이때 60시간 이내로 해놓고 그리고 나서 딴 때 이제 일 없을 때도 뭐 그때랑 지금이랑 거의 비슷하게 일 없을 때나 있을 때랑 거의 비슷하게 해놓으면은 이게 이제 유연근로의 의미가 이제 좀 퇴색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약간 이제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거 참 이제 어려운 과제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게 단축 근로시간 제도의 개편이라는 게 일단 정부는 국민 여론조사를 했고 그리고 지난 13일 날 고용노동부의 발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과제인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네. 이거를 하겠다는 거는 네. 결국 이제 노동계와 경영계의 어떤 이제 이 합의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합의나 의견을 많이 이렇게 반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힘이 센 이제 노동계 의견을 지금 뭐 경영계 의견은 어느 정도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렇죠. 경영계 노동계 양보가 이제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결정될 텐데. 네. 그러면은 정부가 이게 개혁이라는 게 사실은 뭐 이제 어떤 그 필요성이라든가 국가 경제 어떤 필요성, 절박성 뭐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갖고 이 반대 여론이 상당히 이제 셀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국가 지도자라든가 뭐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 설득도 하고 이러면서 반대 여론을 이렇게 줄여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노동계가 한번 슬쩍 반대했다고 이걸 갖고 이제 지금 새롭게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고 이 상황에서 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저는 논의를 해봐야 이제 커다란 그런 이제 유연화는 쉽지 않고 뭐 이 탄력적인 그런 유연화, 뭐 선진국 수준의 그런 유연화는 쉽지 않고 결국 노동계 의견을 상당히 이제 이렇게 반영할 수밖에 없는 뭐 사회적 대화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슈레더 그렇죠. 저 하르츠 개혁을 성공을 이끌었던 슈레더 총리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개혁은 노동개혁은 개혁의 당사자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거기 참여하면 안 된다. 그걸 빼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근로시장 개편안을 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 뭐 어떻게 만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지금 와서 이제 어떻게 뭐 다시 되돌릴 수는 없고 네. 결국은 뭐 노동계도 네. 자기 어떤 조직 논리만을 내세우지 말고 네. 국가 경제라든가 네. 이런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이 어떤 아주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노동 생산성이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리 국가 어떤 기업의 어떤 인력 문제라든가 지금 뭐 기업들은 인력을 못 구해갖고 중소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이게 결국은 그 기업들이 그 인력난을 갖다가 이제 근로시간을 좀이라도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면서 해소할 수 있는 측면도 많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한 중소기업들이 지금 뭐 한 8, 90%를 차지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비중도 노동계가 무조건 그 이런 그 조직 논리를 내세워서 그 적은 노동 뭐 저 무슨 월라벨만 매일 그 저 월라벨 탄력만 오지 말고 워라벨 네. 예. 네. 그래서 진짜로 그 기업이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노동운동의 리더십을 좀 한번 좀 발휘하면서 이번에 사회적 대회에 참여를 하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회적 대화 참여 말씀하시니까 이제 13일 날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에 관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고, 예. 그 몇 시간 후에 항노총이 경선의 예. 사회적 대회에 복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예. 결국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근로시간 제도 개선뿐만 아니고 예. 노동개혁 과제, 뭐 이중노동시장 예. 개선이라든지 임금계차 문제라든지 뭐 예. 원하청 문제라든지 예. 이런 게 다 이제 일단은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예. 어떤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시죠? 예, 저는 이제 그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우리 한국노총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럼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될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예. 이제 이중부족 개선 문제 이런 부분은 사실 노동계가 같이 그 참여하고 주도하지 않으면은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는 사용자 재개하고 정부가 이거를 주도해 갖고 뭐 학자들도 많이 거기 이제 참여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수십 년 동안 해왔지만 거의 풀리질 않고 이제 뭐 거의 전혀 뭐 진전이 없지 않았습니까? 노동계가 사실은 내 몫을 좀 이 대기업 노동자들은 자기 몫을 좀 내려놓던지 이제 고통 분담을 좀 하던지 하고 저임금 노동자들 네. 저임 노동자들을 위해서 뭐를 할 것인가? 뭐 산업합리화 차원에서 뭐 이 스웨덴이나 덴마크처럼 이걸 뭐 이
저부가치 산업들을 다 없애버리고 고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것인지 하여튼 그런 것서부터 네. 많은 것을 노동계가 직접 참여를 해서 해야지만 네. 전 상당히 그래도 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노동계 빠지고 학자들하고 재계하고 정보하고 하면은 저는 이건 뭐 앞으로도 내년 후년 10년 후에도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네. 이중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건가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고용 문제도 지금 뭐 노인 인력이 상당히 심해지고 인력난은 심해지는 상황에서 계속 고용 문제도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 매일 청년 고용 뭐 이런 거 물론 뭐 청년 고용 문제가 상당히 이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세대 간 그 갈등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자리를 둘러싼. 하지만은 그 인력난은 이 고령화 사회에서의 그 인력난은 이제 계속 심화될 텐데 이런 뭡니까 노인 인력들 고령자들을 어떻게 노동 시장으로 끌어들일 건가 계속 잔류를 시키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계하고 사용자하고 정부하고 이렇게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근로시간 부분은 노동계가 양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노동 운동의 어떤 그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 좀 생산적이고 이렇게 적극적인 양보 같은 거는 이제 쉽지 않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 굉장히 이제 바람직하고 예. 우리가 이제 그 길로 가는 게 옳다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갈 것 같은데 그는 이제 현실적으로 그 길로 가는 거에 여러 가지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구조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어떻든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대기업 뭐 기업별 노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또 조합원들의 경제적인 이익 또는 뭐 뭘까 자기 직업의 안정성 뭐 이거를 위주로 지금 운동을 뭐 수십 년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단나 이제 스웨덴 노동조합 같이 이제 뭐 전체 한 8, 90%가 이제 조직되어 있다든지 산별로 해서 광범한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런 노동조합 운동하고 우리가 뭐 지금 당에서 바로 이 길로 가는 게 옳지만 조건이 그렇습니다. 구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이 우리 노동운동 지도부라 그럴까 뭐 양노총이 있지만 항노총 연루와 지도부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또 토양을 또 만들어주는 것도 정부나 우리 사회의 말하자면 책무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게 뭐 우리가 요것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실화가 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기업별 체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선진국은 산별 체제로 돼 있다 보니까 노동운동의 어떤 리더십이 우리랑은 이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다고 여기서 이렇게 포교하기는 좀 그렇고 기업별과 지금 산별이 혼재돼 있는 지금 이런 노동운동 리더십을 갖고 그래도 노동운동 차원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나서면은 뭔가 현재보다는 뭔가 개선된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사실은 노동운동이 뭐 현대자동차 같은데 지금 산별 협약 같은 거 거의 저 사회적 대화 같은 거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필요한 거 내가 투쟁해서 다 얻을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여기서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에 어떤 거를 거기 뭐 이 타결을 하더라도 자기들한테는 별로 이게 뭐 미치는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기업별 체제에서는 사실 이게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가 좀 더 나서서 자기 희생적이고 어떤 이 같은 공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심하고 노력한다면은 그래도 좀 지금도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바람인데 근데 그러려면 사실은 뭐 정부는 마찬가지고 정부 는 물론이고 또 경영계도 그렇습니다. 사실 뭐 같이 해가 노동계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라든지 뭐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자 이제 어떻든 이 근로시간 개편에 관해서 정부가 또 다른 대안을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제시하고 사회적 대화가 복원이 됐는데 앞으로 이걸 추진해 나갈 정부와 경선회의께 어떤 당부의 말씀을 하고 싶습니까?
글쎄 뭐 지금까지 이제 다 드릴 말씀 드렸는데요. 네. 이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네. 지금 이제 근로시간 개편안이 많은 사람들이 또 다시 이제 이게 후퇴되는 거 아니냐 이 점을 우려하거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들어와서 네. 가장 큰 관심사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어떻게 될 겁니다. 될 거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 그 노동계도 그렇고 경영계도 그렇고 좀 더 상생적이고 노사같이 이렇게 기업도 살고 일반 근로자들도 살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뭔지를 좀 이 고민하고 수기하고 해서 좀 더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해 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너무 조직 논리에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한국노총이나 뭐 민주노총이나 이제 이게 산별이 아니다 보니까는 밑에서 흔들면 이제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노동운동 자체가. 그래서 여기 한국노총 대표들한테는 좀 뭔가 권한도 좀 주고 책임감도 주고 이래갖고 제대로 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갖고 빈 껍데기 이런 어떤 그 대표들이 너무 이렇게 조직 논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하는 그러한 그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안이 그나마 이제 도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뭐 근로시간 개편이든 네. 아니면 뭐 임금체계 개편이든 또 다른 과제이든 그렇습니다. 예. 예. 노동 개혁을 사실은 사회적 대화 또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가지고 네. 한다는 게 예.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제죠. 어렵습니다. 예. 다른 나라의 우리가 사회적 대타협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이런 내용들은 별로 없고 되게 고통 분담이라든지 약간 임금 자제라 임금이 대우입니다. 예, 예. 임금 인상률이 대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임금 체계를 개편한다든지 예.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한다든지 예. 이거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거의 없어. 그렇습니다. 예. 없죠. 그래서 예.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뭐 대기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조합 조직 체계 하에서 사실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가지고 합의를 통해 가지고 개혁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하면 이게 좋죠, 사실은. 좋죠. 예. 이게 가능하다면 최선의 방안인데 1차적으로는 마침 한국노총이 이제 복귀를 했으니까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뭐 노사가 조금 이렇게 양보를 해서 합의를 해서 단계적으로라도 근로시간 제도가 유연화되고 개혁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만약에 이제 그게 안 되면 어떨까요? 그냥 지금 단계에서는 뭐 안 된다고 가정하기보다는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사회적 대화가 복원됐으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좀 잘 되도록 사회적인 여건 분위기 또 노동계에 대해서도 좀 경영계에 대해서도 또 격려만 해갖고는 이게 안 돌아갑니다. 이거 사회적 압력도 좀 주고 그러니까 격려와 함께 뭐 사회적 공감대와 뭐 압력. 예. 그러니까 언론, 집단지성 또 그렇습니다. 예. 언론, 학자들, 학계, 정치권 이런 데가 다 같이 사실 노동운동이 어느 나라나 다 이렇게 뭐 합리적 노동운동도 뭐 하는 나라가 많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집단화되다 보니까 좀 약간 과도한 맞습니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회적 압력을 통해서 이걸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 요구를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낮추도록 이렇게 해야 그래도 좀 이게 좀 제대로 노사 간 합의가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보면 근로시간 제도 운영을 유연화한다든지 유연화하려고 한다고 하면 장시간 근로로 인해서 근로자의 뭐 건강이 나빠지고 이제 이런 우려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트렌드를 본다면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근로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많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결국은 근로시간의 단축과 기업의 뭐 생산성 이거는 같이 가기 위한 어떤 뭐랄까 절충안이 이제 제도 유연화인데 그래서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노사가 윈윈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를 보면은
기업이 과실을 내고 생산성을 높이면은 이게 임금뿐만이 아니면 뿐만이 아니라 근로 시간에도 이게 반영이 됩니다. 당연하지. 그래갖고 임금을 만약에 이제 옛날에 100을 받았다면은 뭐 1930년대 100을 받았다. 그러면 60년대, 70년대는 뭐 300까지 올라가고 근로 시간이 옛날에는 주 60시간이었으면은 이게 이제 근로 시간에도 반영이 돼서 70년대, 80년대에는 뭐 절반으로 뭐 40시간이 된다든가 이게 계속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거를 넘어 선진국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는 안 맞는 얘기고 우리도 노동 생산성을 좀 높여갖고 뭐 이 산업 자체도 고부가치 산업으로 많이 넘어가고 그러면은 기업들이 알아서 뭐 근로시간 다 줄이고 이걸 반영을 합니다. 이 생산성을. 근데 너무 이 노동계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급하게 이렇게 좀 주장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사실 뭐 우리 이제 선진국에도 산업화 초기에는 주당 80시간 근무를 했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60년대 보면 주당 80시간 근로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선진국은 40시간 이하이고 예. 우리도 사실은 뭐 전체 평균 아마 주 40시간 그렇죠. 예. 대이니까 예. 근로시간이 아주 뭐 긴 주당 60시간, 80시간 할 때는 탄력적 근로를 할 그렇죠. 필요도 그렇죠. 없는 거예요. 예, 예. 이거는 근로시간을 짧게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동에서 이제 받아들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뭐 이 문제가 잘 풀려나가길 기대합니다. 뭐 예. 마무리 말씀 뭐 다 이제 했는데 예. 하여튼 저도 뭐 잘 풀려갔으면 합니다. 예. 우리 모두가 사회적 뭐 공감대를 통해서 예. 노사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